여러분은 언제 열등감을 느끼시나요? 입사 동기가 나보다 그림을 잘 그린다고 느껴질 때? 아니면 나보다 모델링을 훨씬 잘한다고 느낄 때인가요? 나는 아직도 몇 년째 취업 준비 중인데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부럽다고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나에게는 버거워 보이는 모델링을 빠른 시간에 척척 만드는 사람을 봤을 때나 나에게 없는 재능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아는 사람의 연봉 협상이 나보다 더 잘 되었을 때나 내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형편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다들 잠든 새벽 2시에 나만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집이반대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질문들과 내용들을,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드셨나요? 지금 막 속이 부글부글하고 질투도 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진 않나요? 나도 더 열심히 해서 꼭 저 사람처럼 돼야지, 저 사람을 롤모델로 삼아야지 라는 마음이 먼저 드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분들이 느끼는 평범한 감정입니다. 내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하나의 감정, 열등감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여기서 열등감이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모자라다 느끼고 그것을 인지했을 때 생기는 감정을 열등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기 싫은 사실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입에 물고 태어나는 수저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시는데, 우리들이 살면서 극복 가능한 일들과 평생을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은 일단 내버려 두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들은 실력으로 이야기를 하는 디자이너죠. 디자이너에게는 이 세상에 극복할 수 없는 것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난 재능이 없어서 성공할 수가 없다? 근데 재능이란 건 변명할 거리 중에서 가장 만만한 게 재능이에요. 나는 재능이 없어서 안 돼, 저 친구는 재능이 있어서 너무 부러워, 이렇게 말했죠. 근데 재능이란 단어는 내가 실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도 재능이라는 단어 하나만 쓰면은 상대방을 이해시키기도 하고 납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마법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그림을 못 그려? 그럼 잘 그릴 때까지 그리면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모델링을 못한다고 느끼신다면 그냥 잘된 모델링이 나올 때까지 계속 책상 앞에 앉아서 만들어보면 되는 것 뿐이에요. 이게 어렵나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은 게 아닌가요? 나는 재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재능 탓을 하고 있진 않나요? 정보의 과잉 시대에 여러분이 있고 지름길만 찾다가 목적을 잃고 광대한 정보의 바다를 헤매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열등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남들에 비해서 모자란 것은 아닐까 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부터 열등감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났단 말이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이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모델링을 못해, 그건 모델링을 잘하고 싶어, 이런 욕망도 생기고요. 그리고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면서 이 열등감을 어떻게 해서든 해소하고 싶어 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프로 모델러가 되고 싶은데 실력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럼 실력을 키워서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이 프로 모델러가 되시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극복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근데 왜 열등감은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이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열등감을 원동력으로 성장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와 반대로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거나 열등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초라함에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는 심리학적인 용어, 그것이 컴플렉스죠. 컴플렉스란 인간의 마음 혹은 심리에 영향을 주는 힘이라는 뜻인데, 컴플렉스를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열등감과 같은 감정이 파도처럼 나를 집어삼키듯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지금 시대에 열등감과 컴플렉스를 증폭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바로 SNS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그리고 지금같이 정보 과잉의 시대에서 자신의 열등감의 대부분은 내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심지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포스팅 같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어떤 차를 샀건, 어떤 그림을 그렸건, 뭘 먹었건,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 왔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그들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다 라고 인식을 하면서 슬퍼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아요. 그리고 SNS를 보고 있으면 주로 무슨 이야기가 타임라인에 올라오죠? 자신의 개인작,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가 완료됐을 때, 그리고 홍보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이 힘들거나 오늘의 저녁 메뉴, 과거에 있었던 자랑하고 싶었던 일들이 올라오겠죠. 저 역시 영상을 제작하거나 개인 작업이 완성되었거나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그럴 때 제 영상을 공유하거나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그리고 내가 만든 것들을 자랑하고 싶을 때, 그리고 홍보도 하고 싶을 때 SNS에 업로드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통의 적이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총집합해 있는 아트스테이션. 이곳은 부러움과 열등감, 그 질투와 시샘, 긍정과 부정적인 사고가 공존하는 세계예요. 저 역시 열등감이 상당히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라이브에서도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아트스테이션에 갈 때는 딱 2번밖에 없어요. 2가지. 내 개인 작업을 올리거나 친구의 작업이 완료됐을 때 라이크랑 코멘트를 쓰기 위해서. 이 2가지 이유가 아니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트스테이션에 가면은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좌절하시는 분들 많죠. 거기에 자신감을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와,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도 이렇게 꼭 만들어야지, 참고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내 손가락은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걸까? 잘못됐을까? 이렇게 원망하시거나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걸까? 자책하는 마음이 앞서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책감이 드신다면 그런 공간 자체를 가시면 안 됩니다. 잘하는 사람 데이터도 확인을 하고 어떤 것들이 유행인지 트렌드도 참고하시려고 아트스테이션에 가신다고요? 내 눈을 높이기 위해 간다고요? 이런 분들은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의 이야기고요. 이미 열등감과 컴플렉스를 잘 조절하시고 극복하시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할지 저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첫 번째, 가장 먼저 SNS를 끊습니다. 남들의 이야기를 보지 않는 것으로 어느 정도 열등감이 해소가 돼요. 내가 남들에 비해서 모자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거 쭉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 2번째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자란 나도 나고 연봉 2,500의 나 자신도 내가 사랑하는 나 자신입니다. 같은 경력에 옆 사람이 3,000을 받던 4,000을 받던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화도 나겠죠.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적게 받을까? 잠을 못 이룰 날도 올 겁니다. 하지만 이 열등감을 발판 삼으셔서 그래 두고 봐. 나도 3년 안에 연봉 3,000 넘어보겠어. 연봉 4,000 넘어보겠어. 라고 다짐을 하면서 열심히 하셔야 꿈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마지막 3번째, 타인의 눈을 의식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이 보는 나는 어떨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나는 나일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나 자신을 계속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고 난 왜 이렇게 못났지? 나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지? 내가 이런 못난 그림을 그려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까? 내가 이런 모델링을 했는데 욕하지는 않을까? 타인의 눈을 의식하고 거기에 끊임없이 맞추시려고 해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도 들어맞는 나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열등감을 극복하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등감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내가 아는 사람이 나보다 더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러면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저 사람처럼 멋진 그림을 그려야지. 나보다 모델링을 잘한다? 그럼 그 사람처럼 좋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경험을 쌓아야지 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발판 삼아
좀 더 나은 나 자신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로 전환시키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비반디였습니다.